사람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말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 속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당신의 위치를 결정해 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문장.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했을까?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무언가를 잃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가벼워 보일까요?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아도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질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당신은 혹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박진우는 그런 생각을 크게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조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화를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날은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었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냐는 말, 건강은 괜찮냐는 말, 자식들은 잘 됐냐는 말, 모두 익숙하고 부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진우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조금 설명했고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듣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화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실수한 말은 없었는데 어딘가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한 가지를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설명했을까? 왜 질문에 필요한 만큼만 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말을 하면 괜찮고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겼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견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 안에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태, 기준, 위치가 함께 담겨 전달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정보를 기준으로 당신을 분류하고 비교하고 정리합니다. 당신은 혹시 상대가 당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사람은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 듣는 걸까요? 아니면 판단하기 위해 듣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가 놓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했고, 더 솔직하게 말했고, 더 많은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관계가 아니라 정보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다른 형태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보를 들으면 자동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분류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합니다. 나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기준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자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한 번 말한 내용은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준 안에서 다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우가 느꼈던 불편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그 답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정리해버린 셈이었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적게 말하는 사람은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더 신중해지고 더 많은 여지를 남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의 양이 아니라 통제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답하고 분위기에 맞춰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편안함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당신의 통제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드러낸다는 것은 곧 상대에게 해석할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많아질수록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듭니다. 진우는 그 사실을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충분히 답해야 한다고 믿었던 습관, 침묵을 어색하게 느껴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했던 태도, 그리고 솔직함이 관계를 만든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더 쉽게 정리된다는 것.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다룰 것입니까? 이 선택은 단순한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 구조를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더 말하게 될까요?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더 깊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말하는 방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다루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표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층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친해지고 솔직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순간
선택은 사라지고 반응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말을 선택해 왔습니까? 아니면 질문에 반응해 왔습니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갑니다. 표면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대화도 구조를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대화는 이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질문에 그대로 답하는 순간 그 방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답의 내용이 아니라 답을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미 당신은 상대가 만든 흐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공평한 교환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던지고 누군가는 답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답을 하는 사람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화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의 이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상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설명하려고 말하지만 상대는 정리하기 위해 듣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이해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 혹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확하게 말해도 상대는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드러내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해석할지까지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전자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후자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설명하는 순간 자신을 상대의 기준 안에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는 사람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위치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줄이면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해석이 생깁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오해의 가능성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또 다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구조입니다. 사람은 정보를 들으면 자동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분류하고, 비교하고, 고정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당신을 어느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처음 만들어진 인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당신은 한 번 만들어진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인식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자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낸 만큼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드러낸 정보가 많아질수록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말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구조를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말합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평가받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과정을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평가를 요청하는 위치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결과만 말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다면 과정에 대한 해석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차이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 고민, 과거까지 꺼내면서 관계를 깊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정보의 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함으로 유지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관계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괜찮은지, 부족한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호함이 더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자신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여지를 남기는 사람은 쉽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차이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남겨둘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질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말할 것입니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과 정보에 의해 다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노출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남겨둘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반대로 통제를 잃은 사람은 무엇을 숨길지 생각하지 못하고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 차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통제를 가진 사람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정보가 오갈지,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를 미리 정해둡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멈추고 필요한 만큼만 꺼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범위를 관리합니다. 반대로 통제를 잃은 사람은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답하고 분위기에 맞춰 더 설명합니다. 그 순간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선택을 포기한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대화는 결국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침묵을 어색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정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디까지 드러날지를 조절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영역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가 잠시 끊기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꺼냅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본인은 관계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문은 항상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방향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질문을 되돌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주제로 옮깁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질문에 포함된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자신이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상대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만 남기고 과정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결과는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과정은 해석의 가능성을 늘립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결과 중심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대부분 상대의 기준 안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결국 설명은 이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재료가 됩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해서 드러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지를 결정합니다. 감정은 진실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관리합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순간의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의미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변하면 감정의 해석도 함께 바뀝니다. 그때 남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제 이 차이를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도록 둡니다. 이것이 통제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자신을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해받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대부분 단기적인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인 통제를 잃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줄이는 것을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선택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설명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와 태도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은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유지하려 했습니까? 증명하려는 사람은 계속 말하게 되고 유지하려는 사람은 선택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더 많은 것을 나눕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관계에 따라 자신이 바뀝니다.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수준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차이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통제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질문을 돌리는 것도,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반복되는 관계에서도 계속 적용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위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한마디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삶은 복잡한 기술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단순한 원칙으로 유지됩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남겨둘지 먼저 결정하는 것,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통제를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낸 만큼만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더 많이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남길 것인지. 말은 당신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당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도구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필요 없는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